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제 JB타임즈에서 잠깐 언급이 됐던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혐오 현수막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JB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더 덧붙이지 않겠다. 그냥 좀 빨리 법을 개정해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미 법안이 여러 개 발의가 되어 있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그 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정당의 범위를 제한하자라든가 선관위와 지자체 간의 행정 혼선을 바로 잡자라는 것도 있고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하자라는 안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골자로 발의가 되고 있는데 모두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이냐라는 기준 설정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관련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게 손솔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데요? 네, 우선 손솔 의원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시한 기준에서는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이렇게 집단에 대해서 그 특징을 가지고 그 대상을 멸시하거나 배제하거나 특히 이제 그에 대해서 무시하는 폭력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것까지 혐오 표현을 본다는 거거든요. 특정 집단에 대해서 편견이나 배제, 멸시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혐오 표현이다라고 이미 국제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내일로 미래당 현수막들은 제가 이제 제출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철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손솔 의원이 제시한 혐오 표현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임의로 설정한 건 아니고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기초한 기준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국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그 협약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1965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조약인데요. 우리 정부가 최초로 가입한 국제 인권 협약이기도 합니다. 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평등권을 보장하자라는 걸 골자로 두고 있는데 특히 협약 4조를 보면 인종차별 선동 혹은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국가가 이걸 금지를 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국에 따라서 법적 혹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어떤 이행 여부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 협약을 토대로 이미 실제 혐오 표현에 적용을 시킨 사례들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기준 가운데 일부를 이번 정당법 개정안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예. 이 밖에도 개정안을 보면 그 책임을 묻는 절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혐오 현수막이 걸렸을 때 이걸 자체 철거하도록 요청을 하고 선관위가 만약에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직접 철거를 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 철거 비용까지. 예. 그리고 만약 그런 사례가 누적이 될 경우에는 한 달 동안 현수막 설치를 못하게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 5개 광고물법에는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정당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 두 법이 함께 통과가 되고 함께 이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준이죠. 근데 표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멸시나 배제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사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예. 뭐 가령 양키 고홈, 노제패는 괜찮고 차이나아웃은 안 되나라는 현수막도 실제로 있었는데 이런 예. 문장은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사실 궁금했습니다. 또 한국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어가 없이도 뜻이 통한다라는 점인데 뭐 국적이나 특정 집단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뭐 문장 안에 차별이나 혐오의 의미는 충분히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문구마다 각각 판단을 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물론 이런 과정이 좀 번거롭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표현은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이 구체화되고 문구를 판단할 때도 정황이나 여파나 맥락까지 다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인종차별 표현만큼은 우리 사회에서는 안 된다라는 최소한의 원칙,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특성상 이러이러한 표현은 안 된다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명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준이 어떤 설정이 될 뿐이고 그러면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이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판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일단 대원칙, 혐오 표현은 안 된다라는 대원칙을 일단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게 그러면 여기에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어떤 판례가 좀 누적이 되다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뭐냐면 의식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런 점에서 결국 이제 물꼬를 트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건데 아까 저희가 이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질문을 좀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내년 초까지는 일단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